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조건 찍어라, 시장 단기 하락, 풀매수, 주식 탑2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주식시장이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었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언급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헝다 이슈가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바로 9월 27일, 바로 어제자 적었던 글입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이자를 내지 못한 헝다를 완벽하게 구해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자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지원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헝다는 이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디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 3개월 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버티다가 디폴트 선언하고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진행되어야지만 거의 뭐 파산 정도가 가야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달러 채권을 갚아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건 글로벌적 타격을 줄 만한 이슈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다들 일단 지켜보자,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뺄 만한 사람들은 이미 탈출을 했거나 탈출 중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중국의 규제, 기업의 파산,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의 방관,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전까지 중국이라는 기업에 투자할 때는 망할 것 같으면 중국 정부가 도와주겠지라는 이런 항상 이제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공영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국가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만들어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결과는 중국 정부가 방관하는 모습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중국 기업에 투자해왔던 투자자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올 만한 이슈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설명이죠. 단기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입니다. 나중에 미국이 전부 다 회복하고 강달러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강달러 기조죠. 중국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모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 증시로 돌아올 때쯤 한국이 빛을 보긴 할 겁니다만은 지금은 절대 아니다. 미국의 회복이 언제 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만한 가능성들은 없다. 계속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흔들린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 고수분들의 테마와 단타 매매 빼고는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언론에서 괜찮다 말하는 것 치고 진짜 괜찮은 것은 없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지수를 보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가면서 여러분께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떨어지는 모습들, 코스닥 지수는 그보다 더 심하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2% 정도의 폭락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단기적으로 표면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이슈화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하락시장 무조건 필수 영상 2021년도 투자자 필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놨으니까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예상치 꼭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헝다 이슈가 표면적으로 있긴 하지만 결국에 헝다 이슈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바이든 정부와 중국 정부의 환율 전쟁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투자도 있었겠지만 중국 경제가 흔들릴 만한 요건들을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바이든, 시진핑 통화 주요 발언, 양국 경쟁 충돌로 번지지 말아야 된다. 미국 중국 관계 악화는 재앙을 초래한다. 인도 태평양 평화, 안정, 번영에 관심이 있다. 세계 미래 운명 양국에 달려 있다. 열린 자세로 솔직하게 상호 간 논의해야 된다. 관계 개선은 선택하니 필수다라는 보시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겁니다. 인도 태평양 평화, 안정, 번영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 인도와 태평양 지역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에요, 바로. 요 구간이 바로 중국의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실제 최근에 이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거죠.
미군을 철수시키면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자리 잡게 되고 이 탈레반은 이 바로 중국의 왼쪽에 위에 있는 위구르족과 같은 그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구르족은 과거부터도 계속 독립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위구르족들이 탈레반하고 손을 잡고 이 독립 운동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탈레반은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서 이 강력한 대응으로 나갔다가는 진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바로 탈레반을 이용해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겨냥했던 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인도는 그전부터 이미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을 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의 핵 잠수함 극비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이 패권에 가져가게 되면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이죠. 그와 동시에 한국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한국 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실시간 달러 원 환율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거죠. 왜? 한국 주식을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바로 원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화폐를 원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삼성전자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을 팔고 만약에 이 자금을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원을 바로 팔아서 달러로 환전하게 되죠. 그래서 원화는 약세가 되고 달러는 강세가 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미국 지금 현재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전략과 시장 흐름은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2021년 투자자 필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약해져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증시에서는 상승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지금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든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 대장주 그러니까 실적 우량주 중에서도 특히나 뭐 어떤 기업들이 잘 안 가냐면 이런 시장에서는 원래 보통 상승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게 보통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렇게 잘 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승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즉 상승 시장이 아니라 하락 시장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테마성을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덩치가 큰 거 종목들이 위주로 움직이기보다는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 종목들을 보시면 실제 하락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하고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 관련 종목들 이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삼성 SDI입니다. 요즘 2차 전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삼성 SDI는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두세 달 동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3.7% 정도 상승해 줘서 그나마 그래도 반등을 이어간 거지. 사실 저 하락세를 메꾸지도 못한 상황이죠.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락세를 한번 맞은 다음부터 급락의 절반도 메꾸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비교적 시가총액이 작은 물론 이 시가총액이 아예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원 단위가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LNF 같은 경우 신고가를 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신고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이 2차 전지 정책에 대한 이슈를 타고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원익 P&E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입니까? 충전소 관련 이슈입니다. 충전소 관련 이슈인데요. 이 원익 P&E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충전소 중에 이 DC 콤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이 DC 콤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미국에 대한 기준을 맞춘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기준을 맞출 만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수출입니다. 현대차의 수출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DC 콤보에 대한 지금 기준을 맞춰서 충전기에 대한 이슈가 터졌고요. 그로 인해서 특히나 이번 연도 12월까지 각자 아파트들의 구 아파트들 보통 10년과 10년을 전후로 구 아파트와 신 아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구 아파트들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들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소를 지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의무화되게 되면서 이번 연말까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슈,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DC 콤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익 P&E를 주도로 해서 충전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승한 겁니다. 이게 정책 관련 종목으로 상승한 거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LNF도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남북기업주 제가 어플에서 말씀드렸는데 남북기업도 신원, 대하티에이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데이터법, 국회 본법 통과를 통해서 상한가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현재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동일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다. 덩치가 큰 종목들이 먹히기보다는 덩치가 좀 작고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적어도 정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이겠죠.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약한 시장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시장이 단기간에 환율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정책과 이 테마성 흐름에 집중하시면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은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바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해 두신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다음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우리가 테마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라고 봅니다. 바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이냐면 정부 하루 확진자 3천 명대에도 단기적 일상 회복, 백신 패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통 이런 정책은 항공주, 백신 관련주, 관광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백신 접종이 나와야지만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공주, 관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이 이슈가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냐? 지금 확산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는 백신 접종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1차 접종 이 비율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 완전 접종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는 46.6%입니다. 이게 비약적으로 올라간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번 달 9월이었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엄청난 접종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2차 접종, 이번에 1차 접종을 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1차 접종 대상자들이 9월에 1차를 맞았고요. 그리고 바로 2차 접종이 10월 달로 잡혀 있습니다. 못해도 10월 말까지 거의 다 접종을 완료하는 모습이에요. 즉 위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거리의 두기를 단계적인 폐쇄 단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4단계를 계속 유지할진 몰라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 기준에서는 최근에도 6시 이후에 만남을 허용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을 기준해서 단계를 풀어주면서 이런 제재들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백신 접종이 되는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이 2차 접종자까지 완벽하게 비율이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10월 달이다. 10월 달 이후부터다.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푸는 시기는 바로 10월 말에서 11월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10월에서 11월로 바라보고 있다. 백신 패스가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점이 이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백신으로는 코로나 확진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망률이 감소하고요.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사망률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 감염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신 공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 뉴스에 많이 노출될 만한 가능성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관련 이슈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타이밍이 11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뒀다라고 한다면 관련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관련 종목들? 항공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백신 관련 종목들, 관광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항공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최근에 뭐 운임이 굉장히 운임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제 전체 중국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게 되면 정확히는 생산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원래 대부분의 부품들은 중국을 통해서 생산되고 핵심 부품들을 다른 기업들이 생산해서 글로벌적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중국이었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단기간 동안 부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현재 이런 부품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많은 선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박으로도 모자르다 보니까 이게 HMM이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HMM 선박 관련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동하는 동안 그 부품을 공급해야 되니까 결국엔 완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이동하면서 HMM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운송이 이 해운을 통해서만 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항공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대한항공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그래도 치려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시아나항공 또한 반등을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항공 관련 종목들은 좀 매수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에 백신 관련 종목, 새로운 백신 치료제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협약을 맡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생산할 만한 기업들이 좀 주목하실 만합니다. 이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주목되겠죠. 그리고 관광 관련 종목들이 저는 아직 가장 덜 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종목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직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이 더 크게 나오지 못하고 현재 횡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관광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드 코로나라는 타이밍과 함께 11월 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시가 조정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종목들에만 몰빵 찍는 것은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몇몇 개 종목으로 나눠서 찍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어디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업로드 해드릴 때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급등 추천주, 뭐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 포착 자료에라는 이제 칸이 있는데 여기서 급등 포착 자료에 제가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 5종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걸 확인하시면 좋을 거라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린 이유는 제가 앞서 오늘 영상의 가장 첫 번째에 나왔던 요것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재니 상한가 랠리 이 시황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 글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은 피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이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더 키우진 않았겠죠. 이러한 시황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이런 종목 정리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100% 모든 종목을 다 수익을 드렸고 마이너스가 없는 건 아니고 물린 종목들도 존재합니다만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은 85%의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연속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황 그리고 추천 종목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까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련된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 뭐 3% 5%도 좋겠지만 크게 급등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실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1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수익이 났죠. 뭐 여기서 3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거의 뭐 150%나 급등했죠. 홍준표 관련 종목이 대장주격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유튜브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보시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신의 각자에 맞는 핸드폰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들어오시면 좋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 저 또한 좋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제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저 또한 싫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태까지 상승 시장만 겪어오시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 이제 막 이번 연도에 매매를 특히나 시작하신 분들,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만한 증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타이밍 맞춰서 수익이 날 만한 타이밍 분명히 오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과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전략을 얻어가시고 좋은 초청 종목들 10월 달에 잘 매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흐름들 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린 바를 들으시고 다들 완벽한 대응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조금의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좀 피했다 하시는 분들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최대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흐름들 100% 읽어낼 수는 없지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여러분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얻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과 함께 조금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